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조선시대 사극을 보면 전하 아니되옵니다. 이러는 그 신하들의 합창을 자주 듣습니다. 신하들은 뭘 기준으로 된다 아니 된다 왕에게 시비를 걸었던 걸까요? 유교입니다. 예법이기도 하겠죠. 조선시대에는 왕도 유교의 이념에 따라 정치를 했지만 욕망이나 개인 감정 때문에 뒤집고 싶을 때도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신하들의 간언이 지속됐으니까 결국 왕은 이 논리체계와 싸우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누가 이겨야 했을까요? 어느 한쪽의 승리보다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하는 게 발전적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어제에 이어 김상준 교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싸고 좋은 집 아모스 옥션이 답입니다. 지난 10년간 무려 27만 명이 이용한 국내 최대 무료 경매 사이트 아모스 옥션. 아모스 옥션은 내 집을 마련하려는 여러분께 제대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경매가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 법원 경매 정보뿐 아니라 경매 상담 신청, 입찰 전 대출 조건 상담까지. 이게 문제야, 어? 이게 문제라고, 이게 문제야, 어? 법원 경매를 통해 싸고 안전하게 내 집을 마련하려면 아모스 옥션. 싸고 좋은 집 아모스 옥션이 답입니다. 지금 네이버에서 아모스 옥션을 검색하세요. 상담 전화는 1566-7678, 1566-7678. 국민TV 조합원이라고 말씀하시면 국민TV 조합원이 상담하여 드립니다.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최근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어제에 이어서 유교의 정치적 무의식 김상준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그 스플릿. 예. 아, 이거죠. 번쩍. 번쩍. 네. 그 제가 또 그건 기억합니다. 예. 오늘은 그 스플릿으로부터 비롯된 예. 책의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 시작도 이제 그 좋은 말씀으로 시작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어제 이제 유교 핵심에 있는 게 예. 이제 군주론이고 군주론. 마키아벨리도 군주론을 썼지만 사실은 유교 자체가 군주론인 점이 있습니다. 예. 네, 선배의 군주론이죠. 예. 그런데 보통 유교 군주론 그러면 성왕론이고 예. 성왕론 그러면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한없이 너그럽고 이 인자하신 임금님인데 이게 이 지금 우리 계신 임금님이 성왕이시다라는 이야기하고 지금 우리 계신 임금님이 성왕이어야 된다. 예. 라는 이야기에는 예. 어마어마한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죠. 예, 예. 네. 그래서 흔히 이제 우리가 깊게 생각하기 전에 유교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왕한테 잘하려고 해주는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고 그러면은 성왕론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칭송해주기 위한 거 아니냐 영비어천가도 나오고 이런 예.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없지 않은데 사실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사극만 보더라도 사실은 왕 주위에 이제 유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 특히 이제 학문이 높고 이런 사람들일수록 하는 행태를 보면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된다. 예. 아니 되옵니다. 가르치고. 그러니까 군주로서는 굉장히 성가실 수도 있는 예. 그런 존재들이었던 게 사실이고요. 당연히 그렇겠죠. 네. 예. 특히 우리 조선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유학 그 신료들 관료들이 조정에서도 그렇고 이제 제야 향촌에서 그렇고 예. 힘이 굉장히 오히려 중국보다 더 중국에 비교해서 볼 예. 때도 거기서 이제 군권과 이제 신권을 나눠볼 때도 예. 더 강했던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유교라는 것을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제 보기 시작하니까는 재미있는 점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어제 말씀 이어서입니다마는 이 성황론이라는 기본 구조 자체가 말씀대로 현실 군주가 어떻게 절대적으로 폭력과 어떤 강압과 이런 것으로 자유로울 수가 있는가. 그렇죠. 그런데 중국 고전적인 텍스트들 주간이라든가 이런 데서 비롯된 그런 자료들을 다시 취합해서 그런 또 텍스트들도 있고요. 이런 데 보면은 굉장히 다릅니다. 이야기가. 그러니까 말씀대로 실제로 요순에 대한 기록도 폭력, 굉장한 폭력이 섞인 그런 그 기록들이 나오고 물론 요순은 다소 전설적인 신화적인 그 존재입니다만은 나중에 이제 무왕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가까운 기록에서 보면은 굉장한 전쟁 군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서라는 책에서 무왕의 창끝에서는 피 한 방울 안 묻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일종의 편집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자료도 있고 이런 자료도 있을 때 이건 버리고 이건 취한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쪽에서 버렸던 자료들로 쓰여진 이를테면 시자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무왕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무왕이 이제 은주왕을 죽이고 나서 복군을 죽이고 나서 그 사람을 직접 죽였고 그리고 그 밑에서 간신을 했던 앙내라는 사람을 목을 타고 올라가서 입에다가 활을 쏘고 피범벅이 됐고 거기 살을 찢어가지고 짐승처럼 먹는데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고 울부짖는 게 마치 짐승 같았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또 굉장히 적나라한 기록이잖아요. 너무 살벌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 상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제 피 한 방울 안 붙는 군주의 이야기하고 시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도 또 하나의 좀 굉장히 적나라한 이야기인데 이 두 개의 이미지는 굉장히 상극적이죠. 근데 어쨌거나 알 수 있는 것은 이 긴 스토리 라인이 처음에는 밋밋하고 맹탕인 것처럼 보였지만은 굉장히 정교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구성돼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실제로 자세히 볼수록 그런 느낌이 강해졌고요. 그래서 유교를 볼 때 이런 점들이 굉장히 그 핵심이지 않는가. 유교라고 하는 사상 핵심이 있을 때. 그랬을 때 여기서 제가 이제 예론과 어떤 수양론이 따라 나온다라고 했습니다만은 사실 예론이라고 하는 것은 보면은 군주들이 폭력적으로 권력을 행사하고 전행을 행사하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이미 세습군주 체제, 왕조 체제이기 때문에 이 폭력은 주로 왕의 계승을 둘러싸고 벌어지거든요. 항상 그렇죠. 그리고 전국시대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왕들끼리 싸우는데 이 뿌리를 따져보면 전부 이제 한 뿌리에서 나오는 친척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맹자 고륙상잔이라고 했던 친척들 간의 전쟁이다라는 거고 실은 예론의 핵심은 이 남북한 군주들의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친족례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족 안의 질서를 서열을 정해가지고 이 예법을 그 공손하게 서로 위아래 위는 위대로 아래는 아래로 이렇게 해야지 천하가 평안해진다. 근데 그 예법, 예로서 인간의 욕망을 다 이렇게 누르고 가둘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포인트는 그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에 대해서 이미 이제 제자백가들부터 많은 이제 비판도 있고 조롱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장자라든가 이런 계열들. 그런데 이런 점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그때 묵가도 있고 양주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개인 권리를 그 어떤 쾌락이나 또는 효용을 강조한다거나 또는 어떤 겸해, 보편적인 사랑을 강조한다든가 훨씬 현대적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유가 같은 경우에는 뭐 친족례 같은 거나 이야기하고 제사를 어떻게 지내라. 참 정말 골치 아픈. 상례를 어떻게 지내라. 이런 거 이야기하고. 그것도 너무 막 장황하고 많잖아요. 얘기 같은 거 보면 정신없고. 의례 같은 책 보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유교에 대한 우리 상들을 굉장히 고루하게 만들고 있는데 이런 점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럼에도 왜 당시에 유가가 승리를 거뒀는가? 이 점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당시에 천하를 어지럽히던 가장 큰 문제. 그건 정말 군주 폭력이었다. 맞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말하면 국가 권력의 문제고 그 폭력을 정말로 다스린 쪽은 누구였느냐. 장자였는가. 양주였는가.
묵자였는가? 그렇다고 볼 수 없죠. 네. 지금 볼 때 현대적 감각이 있지만 실제로 당대의 핵심 문제를 결국은 다스린 것은 육아였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그 다스리는 수단이 한쪽은 이제 성황론이고 또 예론인데 성황론에는 그러니까 이걸 들춰보면은 굉장히 비판적이고 윤리적인 에너지가 잠겨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제 처음 이제 이야기 시작했던 것처럼 사실은 원래 고대 국가 군주라고 하는 게 알파 스쿼드와 가까운 존재 아닙니까? 네. 네. 이걸 다스리는 방법은 문제였던 거죠. 다스리는 방법 문제고 실은 군주를 계속 막 띄워주는 그런 교리 같지만은 사실은 군주를 다스리고 순치하는 그러면서 결국은 올가매는 거죠. 예, 사실은 효과가 있었겠죠. 네, 올가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제 주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종종 아직도 듣습니다만은 우리 이제 선 후배들이나 주변에 보면은 이 사회적인 문제 또 사회적 적응에 관한 관심이 많고 주변의 약자들 또는 어려운 일을 당한 분들에 대한 어떤 관심과 공감, 배려 이런 것을 강조하고 생활 속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분들일수록 저한테 이제 꾸짖듯이 또는 도전하듯이 유교라는 게 그게 순전히 봉건적인 거고 그게 유교에서 좋은 게 뭐가 있나 이런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우두커니 보다가 그런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태도가 굉장히 유교적인 겁니다. 그죠. 그것조차도 예, 사실은 아십니까? 유교적인 거죠. 네. 예. 그러네요. 좀 어리둥절 해야 하시긴 하는데, 물론 제가 이제 유교라고 하는 게 그 뒤로 2000년 넘게 이제 집권 이념이 됐기 때문에 부패하기도 하고 타락하기도 하고 그런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많죠. 그 자체가 권력이 됐기 때문에 어떤 지연 말단을 본질로 호도하고 많죠. 그건 길게 두말할 나이가 없겠습니다만은 오히려 그런 것들이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실은 유교 안에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어떤 날이랄까. 미래에도 여전히 살려나가야 될 어떤 새로운 창조 대상이 되는 유교랄까. 이런 점들은 너무나 묻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런 것들은 좀 조금 더 날을 세워서 더 좀 예리하게 해서 우리가 쓸 필요가 있다. 뭐 이런 거는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이제 몇 가지 사례를 들었습니다만은 예를 들면은 최근에 이제 무상급식, 무상보육 이런 문제 예산을 둘러싸고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 또는 교육청 뭐 갈등들이 많지 않습니까? 많죠, 뭐. 근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대부분 이제 사회복지나 이런 부분은 유럽에서 온 거, 서양에서 온 거라고 많이들 생각하고 계시는데 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서양에도 그런 전통이 있고 오늘날 보면은 이제 북구라파 같은 경우에 비교적 오늘 또 가장 모험성 형태로 남아 있는 것이고 역시 19세기 중후반에 복지국가 사상이 들어오면서 등등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만은 실은 이 유교권에서 이 민의 복리에 대한 관심은 애초부터 굉장히 깊다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 예를 일부러 이런 환곡 이런 예를 들었는데 어떠세요? 환곡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우리 전영관 시인께서도 삼정문란의 이 환곡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국사를 배울 때 나쁜 것, 나쁜 걸로 이제 딱 각인이 돼 있는 거죠. 그런데 몹쓸 국정교과서 아니요 분명히 19세기에는 그게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삼정문란이 있었고 문제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환곡의 역사 전체 그리고 동아시아 유교 제도에서 이게 상평창 제도라든가 이런 게 했던 역할을 보면은 이제 그때는 농업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농민들이 아무래도 그 가뭄이 있거나 이러면은 충분하게 양곡을 가지지 못한다. 그렇죠. 봄에 이제 파종을 못할 만큼 파종 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런 빌려줘야 되고
또 자연 상태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큰 홍수가 진다든가 이런 재해가 생겼을 때 쌀을 풀어줘야 되고 그래서 늘 그 큰 창고를 둬가지고 그걸 조절을 하는 사상이 전국시대부터 보입니다. 맹자라든가 전국시대에서 창름이라고 하는데 그런 창고를 두어서 일종의 더 나가면은 이제 물가 조절 기능을 하겠죠. 기능까지도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제 유교에서 재미있는 것은 이걸 제도화시킨 게 원래는 이게 도시에 있는 도시민들을 먹이기 위한 그런 창고는 다른 문명권에서도 많이 발전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향촌의 농민, 그러니까 농민 사회들, 농민들의 일반 농민들의 어떤 먹고 사는 문제들까지 고려하고 이걸 제도화시킨 게 사창이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 주희가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굉장히 고민을 해서 만든 겁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주희 그러면은 주자. 이미 그 유교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데다가 그걸 이제 집대성한 사람, 주자. 얼마나 이 꼬장꼬장하고 사람 이 강팍하고 그럴까. TV 사극의 악영향 중에 하나예요. 그거 사실. 근데 그 뭐 여러 가지 면모가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사창을 만들 때 주희의 이야기를 보면은 상당히 사람 마음을 울리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 이 사람도 이제 과거 등재를 했습니다만은 대부분 이렇게 그 강직한 유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중앙에 가가지고 옳은 소리 하다가 쫓겨납니다. 지방 한직으로. 지방 한직에 있으면서 이 가뭄과 수해가 연거푸 이제 타격하는 것을 직접 목도하고 그걸 구제하느라고 정문서를 뛰어다닙니다. 이 사람이. 그러고 거기 유지들이라든가 이런 관리를 찾아다니면서 먹을 거 좀 내놔라. 그런데 한탄을 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러니까 고기 먹고 사는 사람들 육식자들이라고 합니다만 고기 먹고 사는 사람들은 어찌 이리 무정할 수가 있느냐.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도를 제도적인 걸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합니다. 나름대로 리서치도 많이 하고요. 그러면서 제도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사창인데 결국은 향촌에서 농민들 스스로 이걸 그러니까 물론 정부미를 처음에 이제 원곡을 합니다만 원곡을 해서 이제 빌려주고 저리로 당시에는 뭐 고리가 워낙 무서우니까요. 없는 사람들한테는 저리로 해서 요즘 뭐 이제 미소금융 뭐 이런 말도 합니다만 마이크로 크레딧 같은 거죠. 미소금융. 이런 발상이고 대단히 NGO, NPO적인 발상입니다. 이런 것들이 제도화됐었고 조선의 이제 황곡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구상을 향촌의 농민구제 구상을 국가가 좀 더 책임지도록 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제도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재미있는 것은 조선에서도 이 양란 그러니까 임진왜란과 호란 두 차례 호란 이후에 그 굉장히 어려운데요. 재정이 국가 재정이. 생각해 보면은 조선사 그 뒤로 200년 동안 대규모 아사 사태, 굶어 죽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유럽사나 다른 그 문명권의 역사에 비교해 보면 놀라운 일입니다. 대규모 아사가 곳곳에서 벌어지거든요. 나야 정상이라고 보통 그래요. 나야 정상인 거죠. 농업사에서는. 그런데 조선하고 또 상평장이 잘 되고 있었던 청나라에는 대규모 아사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100명 죽고 1000명 죽고 이런 일은 있을 수 있겠죠. 지금까지 큰 나라 같은 경우 특히. 그런데 수만 명 죽는 이런 일은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그걸 계속 컨트롤을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요즘 이제 그 복지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정치적으로 서로 떠넘길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오히려 저는 요즘 많이 이야기되는 이제 그 기본소득 구상 이게 굉장히 육아사상하고 다 있는 점이 많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창름을 두어서 배고픈 자 없도록 하라. 라고 하는 사상과 이것이 사회와 국가가 제도적으로 담보를 해줘야 된다. 최저임금을 올린다든지. 그런 거죠.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요즘 같으면은 그 당시야 이제 농업사회이기 때문에 어떤 경제 잉여라고 하는 게 대단히 제한되어 있습니다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러 가지 이제 이론적으로 거기에 대한 저는 검증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많은 나라들에서 시험을 해본 제도들이고 예를 들면 지금
뭐 여러 나라들에서 그건 실험이 됐는데 뭐 네. 덴마크라든가 알래스카 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큰 성과를 거둔 나라들이 대단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제를 실시함으로써 오히려 이제 일반 이제 수혜자들의 생활이나 또는 그 여러 가능성뿐만 아니라 결과적인 경제에 있어서도 큰 성과를 거뒀다라고 하는 것이 정리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이걸 이제 주장하는 분들은 이거 잘못하다가는 지금 여당이 먼저 한다고 나올지 모른다. 조심해라 이런 말도 하는 것 같은데 여당이든 야당이든 아무튼 빨리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뭐 좋은 일이라고 보고 표를 위해서는 누군가 선점하겠죠. 아이. 아무튼 유교에서도 그런 예. 점들을 충분히 들여다볼 수 있는 자원들이 많다. 그저 어떤 칼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칼을 누가 잡느냐의 문제겠죠. 네. 결국은 제도야 뭐 정비도 가능한 것이고 운영하는 사람에 따라서 얼마든지 좋을 수 있는 건데 저는 뭐 교수님은 연구를 계속 하셨지만 저는 막연한 생각에도 유교 자체가 나쁘다. 이건 아주 교조적이고 이거 딱딱하고 뭐 문제가 있다. 그거보다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운용하느냐의 문제에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뭐 현실에 안 맞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저도 계속 제사를 지내면서 사는 종갓집 장손이라 네. 여러 가지로 그 문제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 게 더 나은 방법이 있어요. 저는 계속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제사는 결국 옛날에는 조상의 음덕을 기린다고 했지만 네. 현 시대에 와서는 제가 생각한 데는 산자들의 모임이잖아요. 네. 제사가 없으면 저는 일남사녀인데 네. 누나들이 언제 그런 매형들하고 와서 같이 앉아서 두런두런 우리가 쭉 오남매가 한 방에서 자던 때의 얘기를 언제 할까요? 네. 부모님 제사 때나 아니면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제 아이들한테도 제사 네. 지내라고 그러려고 그래요. 부모님 제사야 그 네. 의미가 있고 여전히 그렇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종갓집이고 이랬기 때문에 뭐 대단하게 했던 건 아닙니다만은 저희 어머니 세대, 할머니 세대의 졌던 그런 부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이 철 들고 뭐 이런 이유로는 이제 그런 걸 시제 같은 걸 이제 줄이고 합제로 해가지고 매달 지금 기름 냄새 나셨겠다. 계속 줄였습니다. 계속 예. 줄여가지고 지금 예, 저희도 뭐 두 번으로 줄였습니다만 훌륭하시고 더 줄여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없애지는 말자는 거죠. 예. 없애지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은 할아버지를 잘 모르잖아요. 어리니까. 저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할아버지가 살아 계셨어서 할아버지 제사를 지내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어요. 네. 너무나 할아버지 기억이 있으니까. 예. 네. 생생하고 한데 우리 아이들은 막내는 할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태어났는데 네. 그거는 좀 힘들겠다 싶지만 부모 제사는 지내면 네. 형제들이 모이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우리가 이건 안 없어지는 전통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요거만큼 해서 모여서 네. 자기 종교가 무엇이든지 간에 절을 하고 안 하고에 그거는 저는 지엽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일단 우리 형제들 우리 식구들이 가족이 모여서 하루 정도 모여서 음식을 나눈다는 개념으로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쯤까지는 네. 개량됐다고 봐도 좋겠지만 그걸 이제 하더라도 또 예. 이제 직접 특히 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예. 아무래도 이제 그런 스트레스 또 이제 같은 이제 여자 동기들이 되는 거죠. 이러면서 형님 그 동생 알력이 하면서 알력이 예, 또 그 그거 이 부분을 그러니까 좀 그게 이제 어렵습니다. 얼마나 차렸나 이걸 서로 눈치 보고 저는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제가 전하고 나무라고 다 합니다. 명절 때 4시간씩 전을 붙여요. 예. 죽겠어요, 저도. 맞습니다. 그렇더라도 좀 뭐 유지를 했으면 좋겠고요. 네. 자, 이게 굉장히 얘기가 뭐라 그럴까요?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한테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우리를 어쩌면 지배했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이라서 교수님이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진짜. 이거 한 3박 4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럴 수도 있고요. 그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네. 한 가지만 더 말씀해 주시죠. 책의 내용 중에 야 이거는 꼭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 있으시면. 제가 이제 유교의 핵심이 이제 아마
그 성황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예. 그게 이제 왕조 사회의 사상이었던 게 또 부인할 수 없는 점이고요. 그러니까 왕조를 최상화 상태로 보지 않았다는 것은 요순 이야기에서 이미 드러나 있는데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왕조 체제에서 어쨌든 이걸 좀 계도해보자, 순치해보자 이런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이게 왕조 사회가 이제 더 이상 아니잖아요. 네. 아니죠. 이게 예. 유교의 어떤 본래의 취지에 있어서는 더욱 좋은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왕조 사회가 끝났기 때문에 예. 원래 유교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윤리성이나 비판성이 어떤 시민적인 덕목이라든가 민주주의의 어떤 질적인 실현을 위해서 정말 보석 같은 자원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런 성황론이나 이런 걸 제거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왕조 사회라는 것에 대해서 임금님 하면서 찬양하는 것 같지만 문제의식이거든요. 네. 유교라는 것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제가 이제 이걸 무의식이라고 했던 건 당시에 이를테면 주희한테 물어보면은 당신 솔직히 말해봐. 그 왕조 사회 싫지? 이러면 누가 그렇다고 하겠어요? 무의식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게. 네. 그건 저 같은 사람이 후대에서 발견해 줄 수 있는 부분이지. 당신 스스로 그렇게 말했을까요? 물론 조금 내려오면 황종희 같은 사람 내놓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무의식이란 말이 엄청난 말이었네요. 이런 비밀을 좀 먼저 얘기를 해 주셔야지. 비밀은 늦게. 이거 엄청난 얘기가. 드러내야지. 그래서 무의식. 그래서 굉장히 저도 좀 의문을 가졌던 부분인데, 거기에 또 답이 있네요. 스플릿. 좀 노림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지금 번쩍 했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 단순히 저는 이렇게 무슨 유지하고 그런 책이냐면 교수님 말씀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네요. 재발견이나 이런. 재발견. 어떻게 보면은 재창조죠. 김상준 교수님에 의해서 재발견, 재창조된 유교. 유교의 정치적 무의식. 여러분들도 가을이라 밤도 깊습니다. 낮에는 단풍놀이 다니시고요. 저녁에는 정조하시고 앉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네. 공자가 말입니다. 내일 광화문에 나타난다면 무슨 말을 할까요? 기자들 왔는지 먼저 확인할까요? 이건 농담이고요. 공자가 나타난다면 세상 말세니 어떻게 이런 상태로 아직도 망하지 않았느니 이럴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말했다면 공자는 자기 논리에 갇힌 학자에 불과합니다. 우선 세상을 살피겠죠. 현 시대에 유통되는 논리를 공부하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무엇인지 다양한 의견을 들을 겁니다. 가치관 자체도 한 2500년의 간극이 있으니까 새롭게 정립할 겁니다. 다 끝내면 일갈하겠죠. 그런데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으니까 우리 시대의 공자를 찾아내야 합니다.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 현대사회는 모든 철학과 논리가 동시에 유통되는 구조입니다. 일종의 마트와도 같은 거죠. 초연이 나타나지 않는, 나타날 수 없는 시대 아닐까요? 그러나 공자는 우리 무의식 속에 살아 있습니다. 시대와 함께 변하고 때론 왜곡되고 현재까지 동거하고 있습니다. 공자를 공부해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입니다만 이번 기회에 내가 생각하는 기준들은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그 발원지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 이런 말씀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맛과 영양가를 함께 추구하는 방송. 지금까지 30분 책 읽기 전환관이었습니다. (2015년) 고래 잡으러 갑시다! 2015년 해맞이 행사가 2014년 12월 31일 수요일 오후부터 이튿날 2015년 1월 1일 목요일 오전까지 주문진 앞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 강원도 강릉 청소년 해양수련원에서 열립니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토크, 정영진의 불금쇼 생방송 공개방송으로 함께하고 조합원 모두가 해돋이 장관을 함께 바라보며 한 해 희망을 기원하는 시간으로 꾸밉니다. 가족 단위의 참여를 환영하며 푸짐한 먹을거리,
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시간도 약속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국민TV 홈페이지 지역협의회 모임 안내 게시판을 참고하세요.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